목요일 일부 시간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카이폴리 포마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수온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과 우정아 씨가 찌찌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박사님께서 오늘 준비한 말씀도 일요일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고 네. 우정아 씨도 오늘 오프닝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김영준 씨도 첫 곡 부랴부랴 바꾸시고 네. 또 시도 와. 꺼내 오셔서 한 결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저 원래 다른 노래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박사님도 오늘 그 내용이고 우정아 씨 오프닝도 그 내용인데 네. 제가 여기서 딴 노래 틀면 저만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에 끼려고 축에서 빠지는 건 죽기보다 싫으니까 그래서 또 언곡기를 빨리 다시 준비하느라고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시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가 좋죠. 시가. 아이고,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전달까지도 좋았던 것 같아요. 시 내용은 너무너무 좋았고 전달도 좋았고요. 네, 전달도 네. 너무 좋아서 저희 마음에 진짜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어갈까요? 네, 그 결을 같이 해서 이제 곧 있으면 일요일 날 아버지의 날인데요. 오늘 제목은 아빠도 우울할 수 있어요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제 특별한 맥락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빠들도 산후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뭐를 겪어요? 산후 우울증이요. 아버- 아이가 아빠- 태어나고 나서 우울증을 아빠도 겪을 수 있다. 입덧을 같이 한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네, 적이 있어요. 네. 너무 아내를 사랑한 나머지 입덧도 같이 하고 뭐 그렇다는 표현은 네. 뭐 곧잘 들어보고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잖아요. 네. 그런데 산후 우울증마저도 같이 한다고요? 네, 같이 겪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생소하죠. 생소하네요. 네, 보통 산후 우울증은 네. 이제 산모들이 출산 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는 그 기간 사이에 겪게 되는 우울감, 뭐 무기력감, 뭐 동기가 좀 저하된다든지 흥미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우울감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엄마들이 겪는다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지만 아빠들도 이런 증상을 호소한다는 임상 보고와 연구들이 있습니다. 증상도 비슷하나요? 네, 증상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를 갖게 된 아버지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우울증을 겪을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슬픈 마음, 슬픈 심정, 뭐 무기력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은 화가 많아지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중독적인 행동들을 보이신다든지 뭐 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담배, 뭐 운동, 일 이런 중독 증상들이 보일 때에도 바탕에는 우울감이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 아빠들이 겪는 산후 우울증도 비슷하게 물론 그런 무기력감, 우울감도 있지만 그런 이제 약간 바깥으로 표현되는 평소에는 없었던 그런 정서나 행동들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개하시는 남자들도 아빠들도 산후 우울증을 겪는다라는 그 감정이 산모 되시는 분께서 엄마 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느끼는 그 감정과 싱크해서 나오는 감정입니까? 아니면은 남자들만의 또 다른 감정인 거예요? 남자들만의 또 다른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싱크라는 거는 이제 어떤 뭐 공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아버지들도 아이의 출산과 가정의 변화 시기에 맞춰서 충분히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본 얘기거든요. 우리가 박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뭐 그냥 흔히 우리가 교육받은 식의 얘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 자신을 닮은 또는 아내를 닮은 이세가 태어나게 되면 남자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아내는 산모 우울증으로 뭐 힘들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뭐 그냥 천하를 다 얻은 거고 무조건 좋아만 한다라고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것 같이 한다. 네. 생각을 뭐 강요받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침 한번 하세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물론 정말 새 생명의 탄생, 찾아오는 한 가정에 찾아오는 새 생명은 축복할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고 너무나 그 부모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신 건 맞지만 축복이라는 감정이 언제나 딱 그 감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뭐 어떤 분들은 불안감도 함께 느낄 수 있고 슬픔도 느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새 생명의 탄생이 축복만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신나기만 해야 되고 하는 인식에 제가 약간은 좀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주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주제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도 이제 보면은 Sad Dad라고 해서 뭐 이런 책들도 있고 또 뭐 각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여서 제가 이제 찾아봤었는데 어떤 이제 논문이 아이를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한 1년 가까이 된 그런 아버지들께 심층 면접을 해서 그 아버지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하는 그런 이제 학술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그 논문의 소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그 논문의 소제목이 잊혀진 아버지예요. 잊혀진 아버지? 네, 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갖고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네. 아버지들의 그 심정을 딱 표현하는 한마디가 잊혀진 아버지더라고요.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어졌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집중이 다 그리 가잖아. 네. 엄마하고 아이로만 집중이 가니까. 네.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까지 존재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구나.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감을 느껴도 되나에 약간 이제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말들을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번역을 해서 어떤 것을 겪는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분들을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우울감을 겪었던 분들이 해주신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티를 낼 수가 없었고 점점 집에 가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그러는 것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해서 바깥으로 돌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네. 그 무게감은 120% 공감합니다. 네. 그 무게감은. 네. 나는 남자니까, 나는 가장이니까 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무게감이 있죠. 그리고 네. 그분께서는 그런 감정을 본인이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같은 결에서 이어지는 이제 다른 말들은 네. 나의 이런 기분, 우울하고 울적한 심정을 하루 종일 아이에게 이제 시간을 쏟고 아이를 돌보는 아내에게는 차마 더더욱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털어놓는다면 나를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걱정이 됐다. 라는 말도 그런 얘기 하죠. 입 밖이라도 뻥끗하는 순간 나오는 반응은 예상해요. 어떤 반응이? 미쳤어? 네.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네.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내가 네. 어떻게 뭐 지금- 했다고 당신이 났어? 뭐 이러면서 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싸우기 시작하면 당신이 났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 우리 남자분들. 얘기가 네. 뭐 진전이 되겠죠. 네,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를 상처주는 말들도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아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제 더 이렇게 속으로 삭히게 되는 이런 과정을 아마 이제 좀 나타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올려주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아침에 일찍 아침마당 카톡으로 올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자는 결혼 후에 남자가 변하길 바라지만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결혼 후에 여자가 변하지 않길 바라지만 여자는 변합니다. 어떤 말다툼에서든 여자가 항상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 남자가 다시 한마디를 하면 새로운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얘기 꺼내기가 참 쉽지 않겠다. 네, 네. 그런 뭐 본인의 복잡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꺼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흔한 어떤 부부 싸움의 대화 패턴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은 꼭 마지막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이 길어지고 또 새로운 싸움이 생기고 기싸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듣는 흔한 어떤 패턴인데 거기서 이제 그 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마음을 접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렵죠. 그런 근데 과정에서. 나이 들면 돼요. 네. 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네, 그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네, 그렇죠. 대화의 종지부를 본인이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네. 그게 젊었을 때는 뭐 젊은 연령이 언제부터냐 그러시면은 감 잡기 좀 그렇지만 그런데 형님들 얘기 들어보시니까 한 50, 60 넘어가시면 그게 시간이 걸리는. 그게 별로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누가 음. 주도권을 가져가든 누가 먼저 말을 끝내든 그게 본인 삶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때쯤 아신다 그러던데. 네. 여성분들 말이 같은 경우에 산후 우울증을 잘 넘겨야지 그 그렇죠. 이후에도 네. 뭐 어떻게 생활을 잘 진행한다. 그리고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도 이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신 예와 또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시는 예가 있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첨언해서 저도 한 가지 질문. 네. 100번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출산 후에 소위 산후 우울증쯤이 왔을 때 그때 남자가 잘하지 못하면 그 맺힌 아쉬움과 한이 평생 간다. 네, 그때 그런 자- 얘기 저도 들어본 것 그때 같아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평생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운할 때마다 서러울 수 있죠. 그거를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남자의 그 상처가 평생 갈 수도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이 없다면 갈등의 골은 평생 깊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방금 이제 정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 질문은 질문도 아니었구나. 아니 말씀을 아니야. 답변을 드린 네. 건데 아마 제가 그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요, 싶어서. 지금은 웃자고 한 얘기. 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셔서 질문을 까먹었어요. 네, 극복을 하실 수 아, 있는 네네네.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극복을 이제 만약에 그 갈등의 골이 깊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나갈 수 있나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동안 공부했던 거나 실제 이제 만나봤던 분들의 대화를 이제 기억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와의 정서적인 어떤 연결이 나는 좀 어렵고 이거는 아내 몫이고 나는 좀 빠져줘야 되고 이런 기분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면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이와 정서적인 애착을 이제 발달시키는 그게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제 가장으로서 이제 집안의 경제적인 어떤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셨다면 거기에만 머물게 되는 네, 그래서 좀 가족 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나 정서적인 어떤 유대 관계에서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아버지들은 제가 아까 이제 우울증의 증상 하나로 중독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일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럼 나는 이제 아내는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나의 역할은 돈을 버는 거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계속 그것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느라고 다른 부분, 나한테 필요한 부분, 내가 이 과정에서 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뒷전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더 골마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극복을 못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극복을 하려면 이제 네. 당연히 이제 다른 우울증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물론 이제 산후의 어떤 가정의 상황은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겠지만 두 분이 됐든 이제 그 이상이 됐든 그 아이의 육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문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또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난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럴 줄 몰랐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새벽에 잠을 잘 못 잘 수 있을 거라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너무 힘들다. 잠도 너무 모자라고 내가 아이가 계속 우는데 아이가 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화가 치민다. 그런 나한테 실망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화가 드는데도 화가 들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던 거라 네.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근데 어떻게 자다가 깨서 기쁜 마음으로 그게 돼? 그렇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죄책감이 들고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정말 기뻐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힘들고 근데 그 너무 힘든 거를 이제 털어놓을 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말 못하죠. 네. 아무한테도 말 못하죠. 그건. 친구들끼리도 말 못하나요? 친구들한테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내한테는 절대 입도 뻥끗 못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아내분한테 이제 얘기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었고 친구분들한테도 얘기 꺼내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도 있었어요. 약간 이제 나의 가정의 일이고 또 비슷하게 좀 이제 씩씩해 보여야 되고 좀 감정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구한테도 털어놓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약간의 그 고립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제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질투심이 든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와 엄마의 어떤 이제 유대 관계나 그런 것들을 보면 나는 되게 못하는데 그리고 또 못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뭐 기저귀를 가는 것조차도 뭐 다른 네, 유대 관계들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이랑 엄마는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런 과정을 이제 보면은 이제 좀 더 고립감이 들기도 하고 질투심도 들고 외롭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말들을 이제 표현을 했을 때 당신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지. 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렇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쳐져서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좀 설 자리가 없나 봐 이런 생각이 이어져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구나.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도 치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울감이 더 이제 골마지는 거죠 안에서. 그 예전에 가끔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1960년대쯤인가 그때 미국 사회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게 프리웨이에 버려진 차들이 그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직장으로 가던 아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프리웨이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사라진답니다. 근데 그 사라진 사람들을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이 쫓아가서 이제 물어봤겠죠. 너 왜 갑자기 사라졌냐? 차를 타고 직장을 가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거기서 차를 놓고 자기가 그 현실에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그렇게 현실이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딘가로 도망간 그곳에서 또 가정을 꾸리고 살대. 그러니까 그 무게가 힘들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결국 그 무게를 또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다. 그러게요. 그게 무서워서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들이 왜 또 그 무게를 지나 싶었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재미있는 현상인 것 근데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말씀하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핸들에서 손을 놓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아버지들의 심리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IMF가 터졌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뉴스에서 아버지들의 모습을 많이 이제 그려주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들의 어깨가 저렇게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들이 있구나. 네.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은 미디어에서 극단적인 이제 어떤 증상을 겪는 분들, 뭐 자살을 선택하시는 맞아. 분들 그렇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 참 저는 좀 약간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뭐 학교에서 배웠던 전래동화에서 읽었던 뭐 교과서에서 봤던 뭐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이제 그려졌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과는 다른 어떤 정말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좀 드러나는구나. 그렇죠.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때를 계기로 이제 지금까지 좀 그런 관심을 좀 학문적으로도 가지게 된 것 같은데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해받고 아버지들이 좀 무게가 있다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허용하고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말씀 중에도 여러 번 아버지의 책임감, 무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클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아버지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많이 다루질 않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공식처럼 쓰고 있고 네. 갱년기 우울증이 올 수 있다. 네. 빈둥지 우울증이 올 수 있다. 자녀들이 다 이렇게 출가하고 나서 빈둥지 우울증이 올 수 있다라고 그 엄마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을 가져왔었다면 아버지들은 무게감, 책임감 이런 쪽에 더 포커스가 돼 있지. 네. 여기에 하나 더 그것 가서 때문에 겪을 수 우울증이 있는. 올 수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로 들렸어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같이 가야 되는 얘기네요. 네, 근데 네. 같이 안 가잖아. 같이 안 갔죠. 그쪽에 대한 예. 연구는 그 감정에 대해서 헤아리는 생각해 좀 보니까 안 그쪽에 대한 그런 자료는 것 같아요. 만나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좀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들이 좀 우울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좀 이제 이렇게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시작되는 시기가 은퇴 이후예요. 네. 그때는 좀 그렇지 이제 일을 하다가 좀 할 일이 없어지면 우울해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는 그 연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울하면 안 돼.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단어 자체를 꺼내지 않았다는 거는 네, 아버지는 강해야 돼. 강해야 우울할 하고 겨를도 없어. 책임져야 되고 네. 네. 그런 어떤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슈퍼맨도 울 때가 있어요. 그 우울하네요. 네. 슈퍼맨도. 슈퍼맨도 그렇죠. 울 때가 있는데 네. 그 절대로 남 앞에서 울면 안 된다는 존재 조건이 있죠. 그 네. 남자들의 아버지들의 우울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사가 있나요? 제가 저 그거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아버지의 우울증. 아버지의 날에 저희가 그 왜 세계 속으로 세계 속에 통계 속으로 할 때 그때 네.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통계적인 수치는 산후 우울증을 겪는 이제 증상들에만 이제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한 1에서 10% 정도, 물론 레인지가 좀 큽니다만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고 또 하나 좀 더 생각해 볼 거는 보통 이제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버지들의 증상은 좀 이제 실제보다 적게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그렇지. 저희가 생각보다는 그렇지. 많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생각보다는 흔한 네. 현상일 수 있는 거죠. 잠깐만 글을 올려주신 거 소개를 하고 광고 갈게요. 네.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하면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떤 아버지 상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울증 때문에 그런 소속감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밖으로 돈다는 말씀을 하셨더니 그래서 저도 밖으로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미국은 특히나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으면 동배 친구들,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서 말하기가 좀 더 쉬웠겠지만 미국은 그러기가 더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엄마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섭섭하죠. 그렇죠. 정말 나는 돈만 버는 기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은 적이 많습니다. 한국에 사는 제 친구들은 이건 다른 분이에요. 사는 거 자체는 더 빡셀 수도 있지만 반면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한국은 훨씬 좀 다양하더라고요. 힘들어도 나름 재밌게 살아요. 한국에 계신 친구분들 경우에. 그런 점이 여기서 사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도 이민 세대가 길어지면 우리 후손은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세대 아버지들이 갖는 고통은 한국에 계신 아버지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무게감이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가 좀 더 빡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결혼과 뭐 아버지 이런 내용으로 좀 써주신 것 같은데요.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 남자는 전혀 걱정 없이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걱정이 생긴다. 무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남자는 평생 혼자 산 남자보다 수명이 길지만 다시 읽을게요. 결혼한 남자는 평생 혼자 산 남자보다 수명이 길지만 결혼한 남자는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왜 이런 날만 아버지를 특별히 정해놓고 생각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게요. 기념일을 정해놓고 하는 거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마음을 계속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 아쉬움을 또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주문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니들이 잘하면 니들이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잘하고 싶어요. 우리도 잘하고 누가 못하고 싶겠어. 우리도 그렇죠. 잘하고 싶죠. 네. 싶은데 그게 우리 마음처럼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 근데 그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 경우에 따라서 이 남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니들이 보여주는 결과, 가정의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사회에 너희들이 보여주는 결과만 갖고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라고 느꼈던 계기가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시고 이제 상담에 오신 어떤 젊은 아버지셨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분이셨는데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아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요? 뭔가 이렇게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우울증하고는 정말 이제 다른 얘기를 그렇지. 다른 카테고리고 제가 너무 임상 경험도 없다고 느껴졌고 아는 지식도 없다고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딱 그때 느꼈던 좌절감이나 약간의 어떤 부끄러움이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와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성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여자의 네. 병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성별을 막론하고 또 다른 어떤 조건들을 막론하고 겪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울증이 보편적인 감정일 수 있다. 특히 아버지도 우울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나 본인이 이 우울증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네. 아버지 날 있어서 너무 좋은 이유. 세상에 절대 없는 친정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없는이라는 거는 친정 아버님 같은 분은 세상에 다시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 물질, 모든 것 지금도 아버지 때문에 너무 행복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날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신 분 계시고요. 다른 분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빡셈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말씀드린 거 아니고 삶이 주는 무게가 이민 1세대인 우리가 느끼는 게 더 무거운 듯합니다. 버티는데 힘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셨고 네.
그리고 아까 저 밖으로 겉도셨다는 분께서는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다 커서 운전하고 자기 직장 가지고 그리고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저하고 아내하고 잘 버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많이 편합니다. 참고로 자녀들을 한테 주는 생활비도 이제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덜어지시죠. 그날은 괜찮네요. 그러셨네. 네. 아빠들이 갖는 뭐 더 나아가 남자들이 갖는 감정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네.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남자들의 감정선, 아빠들의 감정선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진 씨 우울하세요? 저는 오늘 박사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많이 같이 울었거든요.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또 같이 공부해 볼까요?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가장 맑은 공기 아이크린, 스위스의 최첨단 정밀공학이 만든 아이크린 명품. 또 이 말씀 드리니까 또 들으시는 우리 사모님들, 아내분들 너만 힘들어? 너만 힘들어? 또 이러실 것 같아서 얘기하고는 나 또 말 실수했나? 이런 생각 드네. 네. 아니 뭐 힘드신 거 알아요. 네, 저희도 조금 힘들었다고요. 그냥 저희도 그냥 놀았던 건 아니라고요. 잠깐만요. 엘리베이터 내가 잡아놨어. 빨리 다치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잠시만. 진짜 아까 그 사람 찾으면 우리 늦었어. 그니까 진짜 엘리베이터 잡아서 너무 궁금해. 내가 진짜 밥 살게. 근데 나 요즘 속이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어. 왜 이래? 내가 도와줘줄까? 근데 면제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하자고. 소화제 먹고 맛있는 거 먹지 마. 조금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박수홍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인데요. 박사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dr.park.psychologist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아침마당 가족분들이랑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좋은 글도 많이 올리시고 영상도 올리시니까 방문하시고 하트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한 4분 정도 시간이 엉겁결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또 길어졌어요. 네. 나무래 이런 남은 시간이 짧아. 네. 뭐 일부러 오늘 다 마무리 안 하셔도 되고 또 네. 그 나눠서 해도 되니까 네. 그래도 오늘 이 얘기를 꺼내 주신 또 마무리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털어놓을 수 없고 혼자 이제 삭혀야만 했던 그 아버지들의 심정을 뭐 제가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좀 되어드리고 싶었고요. 우울증은 주변 사람들도 참 괴롭습니다. 우울한 분들 위주로 막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나의 어떤 니즈나 그런 것들이 좀 무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을 이렇게 겪으시는 분들 곁에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두에게 힘든 일이겠지만 일단은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런 마음은 좀 접어놓으시고
좀 접어두시고 특히나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이제 제가 읽었던 논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아이의 임신, 출산 그리고 그런 전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감내해야 했던 고통에 대한 배려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음을 좀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어떤 신호가 보이거나 우울증을 호소한다거나 좀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면 정말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아직까지도 어떤 이제 대해서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증도 생소한 것 같아요. 뭐 애 그냥 낳으면 되지. 뭐 심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엄마잖아 모성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당연한 걸로 하는데 모성애 강요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산후 우울증은 더욱 생소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했던 거는 이런 어떤 출산 전후에 모든 가정들이 겪게 되는 어떤 흔들림 이런 것들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힘들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 맥락을 좀 이렇게 좀 좁혀서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들의 어떤 말 못한 어떤 우울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방송 함께 하시는 많은 아버님들이 내가 울 수도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달라라는 바람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울 때 너희들이 와서 좀 내 어깨 좀 다독거려줘 이런 걸 기대하시는 아빠도 없을 것 같아요. 뭐를 바라실까요? 응? 뭘 바라실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네. 그 이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근데 그 이유가 희미해지면 그때 아빠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만큼은 아빠가 간직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네. 네. 그러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등짝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빠가 지게를 짊으면서 그렇게 화석처럼 굳어버린 아빠의 등이라 그러지만 그렇게 굳어버린 등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세상을 내려놓을 생각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만 우리한테 있다. 네. 네. 아, 나 괜히 엄한 소리 했네.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제 어머니의 날도 그렇고 오늘 아버지의 날도 그렇고 쭉 이제 나누면서 정말 더욱 더 존경심이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네. 모든 아빠들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미리 해피 파더스 해피 데이. 파더-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자, 그럼 박사님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